그 180번은 3초 만에 풀어야 돼. 3초. 3초도 안 걸리지 사실은. 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대충 그렇게 뭐 이렇게 생겨 먹었나? 그치? 여기가 A라고 써있죠? 여기 B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평균값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서 밑줄 쳐놓고 평균 변화하고 순간 변화를 갖다 놓지. 평균 변화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이거 이렇게 그은 거. 이 흰색 이게 기울기잖아. 저거랑 똑같은 접선이 몇 개 있냐 물어본 거냐 접선이. 맞지? 근데 범위는 꼭 여기 A서부터 B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딴 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뭐 어딨냐?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 접선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여기 하나 둘 여기 또 있겠네. 셋. 답은 3개. 3초는 안 걸릴 거 아니야. 3초는 뭐야? 한 2초면 되지.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말한 거야. 182번 해볼게요. 182번. fx가 2x 제곱인데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거야. h의 f 프라임에 x 플러스 뭐 세타 h 이렇게 돼 있나? 세타는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고 세타 값을 구하야 된다. h는 0이 아니고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입하세요. 여기 fx 자리에는 그냥 fx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를 넣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고 fx 그냥 여기 있고 여기 프라임은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는데 미분한 거 여기 옆에서 써놓을게.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한 거 4x 아니야? 요거 두 개 보면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뭘 대입하라고?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x 플러스 h의 제곱 넣기만 한 거예요. 마이너스 fx 그러면 2x 제곱은 h에 그러면 f 프라임이잖아. 여기 x에다가 요거 그지가 또 이거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4를 앞에 써놓고 앞에다 써놓고 x 대신에 요거 넣자고 x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싹 다 전개야. 뭐 할 거 없어. 싹 다 전개. 자, 이거 안에 거 전개하면 x제곱 2xh h제곱 2배 하라 그랬죠? 그럼 2x제곱에 가운데는 4 h부터 쓸까? hx 뭘 먼저 써서 상관없죠? 그 다음에 h제곱도 나오잖아. 그럼 2h제곱 빼기 2x제곱 여기도 다 전개 4hx 플러스 4 세타 h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자, 2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정리했어요. 뭐야? 얘하고 얘도 양변이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없어지겠는데? 자, 그럼 남는 거는 여기는 2h제곱만 남았죠? 여기는 4 세타 h제곱이 남았지? 문제에서 지금 h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써있죠? 조건에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h제곱으로 약분 가능합니다. 2는 뭐 그냥 약분할 수 있고 숫자니까. 따라서 2세타는 1이란 소리예요. 그럼 세타는 2로만 나누면 되네. 2분의 1이 답이네.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야. 됐죠?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183번. 자, y는 x제곱 위에 점과 y는 2x-1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 이런 건 1학년 때부터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거 1학년들한테도 내는 문제예요. y는 x제곱 그럼 뭐야? 이렇게 이차함수 아니야? 그리고
그 직선이 접선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y는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1학년들한테 이거 내면은 어떻게 구해?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냐? 여기 위에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가장 짧은 길이 물어본 거야. 최소값. 여기랑 또 어떻게 구했어 이거? 기억 안 나나? 얘랑 평행한 여기 접선을 이렇게 찾아요. 평행하다는 소리.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평행한 게 이 직선의 관계식으로 y는 기울기랑 똑같겠지. 2x. 뒤에 거 몰라. 뭐 b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b 값만 알아내면 되죠. b 값만.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면 지금 여기 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랑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가지고 접한다. 연립한다면 판별식 D가 0이다 그러면 B값 나와요. 이해됐지?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B값 구했다 치면은 여러분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직선에서 아무거나 점 하나 찾아가지고 뭐 절편 같은 거 뭐 X절편이나 Y절편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어디든 거리가 다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답은 점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짧거든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요 길이는 뭐 어디 길이를 구하든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이 접선을 찾는 건 똑같아요. 맞죠? 접선을 찾는 거. 근데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접선을 찾겠다 이거지. 미분을 통해서 찾는 거 어떻게 해? 우리 접점 찾아야 되잖아. 이 접점을 t라고 넣을 겁니다. t, y제곱은 t제곱이죠. 근데 연립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지는 않고 이제는 바로 여기서 기울기를 다시 구하는 거죠. 기울기는 y좌표만 보면 되잖아. 우리 저거 미분하면 2t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미분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기울기가 얘야. 근데 우리 기울기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기울기 지금 2라고 알고 있잖아. 얘 똑같다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무조건 2에 같아야 돼. 그럼 t가 나오잖아. t는 1이니까. t 1이야?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1,1이 돼버리네. 1,1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그냥 이 점 알았으니까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답입니다. y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1은 0이고 얘랑 1,1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답이다. 이거 그게 최소값이에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되더라? a제곱 플러스 b제곱 4 더하기 1분의 1,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2 되죠. 절대값. 그럼 분모는 루트 5고 분자는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 씌우기로 했으니까 10이 되겠네. 유리화하면 답이네요. 루트 5 곱해버리면 5 약분되니까 2 루트 5가 되겠다. 그치? 이게 최소값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연립해서 뭐 판별식 구하고 이런 거를 우리 미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185번. 자,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우리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할 때 접선 얘기하는 게 제일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짜증나는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2개밖에 없나 보다. 185번. 하나는 풀어줄 테니까 밑에 있는 거 하나는 숙제를 해보세요.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85번으로 보시면 A,1에서 3차 곡선의 근 접선이 오직 한 개가 존재하도록 실수 A 값을 구하랍니다. 자, A,1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인가 봐. 여기서 y는 x의 세제곱 3차 함수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에 접선이 하나만 나오게 하래요. 오직 한 개만 나오게. 실수 A 값의 범위고요. 일단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할까? 3차 함수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어딘가 A,1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 있다고 볼게요. 이게 A,1이야. 그럼 접선 얘기하면 하던 대로 이렇게 놓고 그어놓고
자 그러면 우리 접점 놔둬야죠. 접점을 뭐라고 넣었더라? 뭐 t라고 넣으면 되지. 그럼 y좌표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접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기울기 얘기해야지. 자 기울기는 요거 y좌표 우리 미분하면 기울기를 하지 않았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자 그럼 지금부터 접선을 여기다가 방정식을 표현해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봅시다. 자 기울기를 얘고 한 점이 얘야. 자 기울기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지. y-y1 t의 3승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은 기울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x 마이너스 x1 x1t. 자 얘를 y는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어쨌든 정리를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접선 아니야. 접선. 이 접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죠. 문제에서 좀 알려줬던 거 같고 a, 이거 무조건 지나야 돼요. 갖고 이거 a, i를 대입하면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a, 1을 이 접선, 직선 어차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a 대입하시고 y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1 빼기 y에다 1은 뭐야? t의 3승. 그냥 정리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4t 제곱에다가 1 빼기 1은 없어지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죠? 없어진 거고 여기에 x 자리에는 a 넣어야 되겠죠? 3t 제곱 마이너스 8t는 냅두시고 x에다가 a 빼기 t 이렇게 넣자. 얘입니다. 얘 그죠? 싹 다 정리해 놓을게요. 자 여기부터 먼저 지적하는 거 먼저 정리하시면은 뒤에 것부터 정리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8t 제곱 나오죠. 8t 제곱 여기 3a 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a 플러스 8t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1차 이렇게 곱하면 1차 나오지. 마이너스 8at 이 싹 다 정리하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저를 이항하는 게 낫겠다. 싹 다 이항해버리면 얘랑 얘랑 동류항이죠. 얘 넘어갔으니까 2t의 세제곱 얘도 2차항이죠. 넘어가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3a 여기 마이너스 8인데 여기 플러스 4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네.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그럼 3a 그치? 플러스 4 되겠지. t제곱 그럼 얘도 넘어갔잖아. 플러스 8at는 0. 자 이게 지금 내리차수로 정리한 건데 보니까 t가 다 들어있네. t로 한번 묶어놓자. 공통에서 한번 묶어놓을까요? t로만 묶어놓으면은 2t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의 t 플러스 8a 는 0.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한번 대답해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저게 접선인데요.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접선이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는요. 지금 여기 t라고 나쁜 거 있잖아. 우리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t 값은 뭐였지?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 거야. 그러면 접선이 하나라는 건 접점이 하나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t 값이 하나 나와야 돼. 이해됐죠? 근데 t에 관한 방정식을 정리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t 값이 한 개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거 0일 때 이거 0일 때가 있잖아.
t 값이 지금 하나 나와야 된대요. 근데 t가 0인 건 무조건 나와 여기 앞에서.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t가 하나 나와. 즉 t가 0 나온 게 하나 있어 무조건.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인데 0을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0이 3중근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온 거잖아 t값이. 맞죠? 요런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어차피 t가 0인 건 하나 나오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2차식이 허근이야. 얘가 근이 없어. 그러면 실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잖아. 이런 거 따지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 맨날 관계식 바꿔놓고 지금 하는 건 사실 고1 막 2차 함수 이럴 때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치? 얘가 하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다? 여기 t가 0인 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이게 0이 중근을 받는 2차 방정식이거나 두 번째 요게 허근을 가졌다. 이 뒤에 거 허근 가지면 어차피 앞에 0이 나왔으니까 하나 나온 거지. 그치? 그 두 가지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자 요거 2차식 이 2차식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2t의 제곱 뭐 이렇게 쭉 있잖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플러스 8a라는 이 2차 방정식이 t가 0인 중근을 갖든가 중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그죠? 1대라고 생각하 1대.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다? 이 똑같은 이 방정식 이 방정식 그냥 땡땡 치게 땡땡 는요 이 자식이 허근을 가지면 된다. 왜? 얘가 허근을 가져버리면 여기 t에서 0 하나 있으니까 그럼 t 값은 0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고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는 접선이 한 개라는 소리잖아. 문제에서 접선이 한 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겠다 이 소리야. 이해됐죠?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t가 0인 거 중근을 가지려면 여러분 t가 0인 게 중근을 가지려면은 여러분 2차 방정식 어떻게 나와야 돼? 무조건 t제곱은 0 이렇게 돼야지 t가 0 되는 거 아니야. 맞지? t가 0 되는 게 중근 같잖아. 근데 t제곱이 0 되려면요 여기 t제곱 있으니까 이 자식이 0 되고 이 자식이 0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0 되는 거 여러분 마이너스 3분의 4인데요. 마이너스 3분의 3이 여기 뒤에 게 0이 안 돼. 그렇다고 얘가 0 되게 만들면 a는 0이야. a가 0이면 얘가 0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둘 다 0 되게 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둘 다 0 되게 하는 a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됐니? 다시 말하면 이게 0으로 중근을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건 탈락. 두 번째 건 여기 2차 방정식이 허근 갖는다. 그럼 우리 뭐 했지? 우리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허근 갖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판별식 갑니다. 자 이거 보면서 판별식 갈게요. 짝수 공식 못 쓰죠. 판별식 D는 B제곱 3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88 64A 이렇게 되나요? 이게 판별식 쓴 거지? 이게 0보다 작으면 되겠네. 자, 이 밑에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계산합시다. 싹 다 전개해 그냥 9A의 제곱 플러스 24인데 마이너스 64인데 24 빼버리면 마이너스 40A 되나요? 40A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사이값 나오나? 오늘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인수분해 되니까 나왔겠지? 여기가 4사 놔두고 여기는 9하고 1 놔두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치? 그럼 4 나오고 여기는 4, 36 하고 빼기 하면 40 딱 되겠고 그래서 얘는 4이니까 A는 4이니까 자 9분의 4하고 하나는 4 나오죠? 9분의 4가 작네요. 9분의 4보다 크고 여기가 4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보기 중에 찾으라 소리야. 보기 1번에 써있네요. 1번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차 함수에 밖에 있는 한 점인데
접선이 딸랑 하나래. 그리고 접선 구했으면 일단 접선 놔두고 우리 하던 대로 기울기 놔두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 표현한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얘 대입해서 어쨌든 나머지는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냈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t 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접점이 하나만 돼야 돼. 그래야만 접선이 하나야. 접선이 하나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건은 t는 0 되는 건 무조건 있어요. t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중근이 되는가. 근데 그걸 생각해봤는데 안 돼. 0이 되는 중근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아니면 얘가 허근이 되든가. 그러면 t가 어차피 0은 있으니까 얘가 하나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허근되는 거 얘기한 거야. 함수 t가 0보다 작다. 밑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밑에 있는 거 사실 더 쉽습니다. 이걸 숙제를 해보세요.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건데 훨씬 쉬워요. 더. 자, 넘어가 봐서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한대부고께 안 써있네. 여러분 187번 보면은 뭐 삼성버스 나왔다고 하는데 fx가 주어질 거야. 다 친구가 마이너스를 해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아까 뭐라고 그랬지? 평균 변화라고 순간 변화. 평변하고 순변이 같게끔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C값들 여러 개 나오겠지? 같다라고 보면 그거 C값들 나오는 거 다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 188번은 fx의 2,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래놓고 밑에는 함수의 극한이지. 그거는 밑에 거는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이것도 대강보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해봐. 하나만 해줄게요. 198번으로 하는 거 알겠지? 그럼 188번을 보시면 2,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이 말 있잖아. y는 fx 위에 점 2,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라는 말. 여기서 정보를 두 개를 뽑아내야 돼. 딱 보자마자. 왜? 2,5 일단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x에 대해 2는 5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f의 2는 5다라고 하나 알려주고 이것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에다가 x좌표 2 넣으면 3 나온다 그 소리 아니야. 이렇게 두 개 알려준 거잖아. 이렇게 정보를 두 개 알려준 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죠? 이때 밑에 있는 거 극한 물어본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제곱 fx f2 8의 fx. 그럼 극한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x에다 2 넣어보세요. 2 넣으면 분모 0 되지? 그럼 분자도 무조건 0 돼야 되는데 2 넣으면 진짜 0 되나? 0 되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을 물어봤겠죠. x 제곱 맞죠? 세제곱 아니야? 세제곱이네 세제곱. 그치? 그럼 0 되는 거 맞네. 자 여러분 분자에다 넣으면 이거 8 되니까 여기 2 되고 그럼 위에 것도 0 되잖아. 0분의 0꼴 맞네요. 그죠? 이제 그냥 롭살 정리 쓸까? 이제 뭐 도함수 정리 쓸 줄 아니까. 자 롭살 정리 많이 쓴다. 0분의 0꼴이고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럼 x에 대해서 미분 롭살 정리. 분모 미분하면 1이죠. 분모 미분하면 1이야. 1. 분자 이 상태로 미분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f2는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 3만 그냥 떨구면 돼. 3 떨구고 x의 제곱 f의 2. 이게 앞에 거 다 미분한 거야. 빼기. 얘는 미분하면 뭐야? 그냥 8에 f 프라임 x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미분 다 한 거야 이게. 오케이? 여기다가 극한시하는 답이에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다. x도 2 넣습니다. 그럼 답이야. 자 2 넣어볼까? 그럼 이거 제곱하면 4죠? 4에다 앞에 3을 곱하면 12 되겠지? 12f2 마이너스 8의 f 프라임의 2. 여러분 f2랑 f 프라임이 저기 다 써놨잖아. 대입하면 그냥 답이잖아. f2는 5라 그랬죠? 그럼 12 곱하기 5 마이너스 8에 f 프라임 2는 저기 3이라고 써놨잖아. 곱하기 3.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 얼마야? 이게 60에서 24 빼라는 거죠. 16인가? 36이죠. 맞아. 36. 100이 못했다. 36. 답은 36. 됐죠? 자, 극대
극대 극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극대. 미분 뭐 이렇게 길어? 그죠? 자, 지금까지 접선 얘기한 거고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 있죠. 우리 증가 감소라는 얘기는 우리 1학년 때 함수를 배울 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우리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써 있는 거야. 거기 1학년 때 썼던 겁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임의의 두 원수 x1, x2가 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 이거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라고. x1하고 x2. 우리 정의역에서 두 원수 끊었더니 x2가 크다면 이거일 때, 이거 이면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면. 1대는 이면이랑 똑같은 거지. 그때 함수가 f의 x의 1, f의 x의 2. 요걸 만족한다면 이게 우리는 증가 또는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했죠. 얘를 증가. 이게 반대로 된다면 x 똑같이 써 있고 x1 f 함수값을 구했더니 이게 이쪽이 커. 그러면 우리 이걸 감소하고 또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우리 고1 때 했던 얘기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도 밑에 그려놨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 이제 미분을 통해서 얘기할 건데 2번에 써 있는 게 지금 현재 얘기할 내용이죠. 여러분 f'(x가) 증가이면 fx도 증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증가라 그랬잖아. 증가. 함수를 여기다 뭐 대충 이렇게 막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각해서. 자, 우리 증가라는 게 우리 이거 함수로 말하면 1학년 때는 정의역에서 두 개 원소를 끄집어내가지고 큰 걸 집어넣는 게 함수값이 계속 크면은 증가니까 이렇지. 그치? 큰 걸 집어넣을수록 큰 값이 나온다. 이게 증가다. 큰 걸 집어넣을수록 작은 값이 나온 게 감소야.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지금 아까까지 했던 게 접선을 기울기 얘기했잖아. 접선을 기울기. 이때 우리 접선을 기울기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 점에서 접선을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요. 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다 직선의 방정식이야. 접선. 그럼 직선은 이렇게 생겨먹은 게 기울기가 다 양수 아닙니까? 지금 기울기로 말하면 기울기가 다 양수 됐죠. 양수. 그치? 그러다가 요런 점에서 0이 되겠지? x축하고 평평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넘어가가지고 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면 접하게끔 직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이거 파란색으로 그리는 건 다 음수가 되겠죠. 음수 막 그죠? 음수 이렇게 되다가 또 여기 어디쯤 돼서 또 x축하고 평행해지겠지? 이때 또 0 됐다가 또 얘를 또 넘어가면 또 다시 이렇게 또 양수 또 접선의 기울기를 하면 계속 양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양수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양수인 거. 여기를 우리는 함수로 봤을 때 증가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내용에 써 있는 거.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요. 2번이라고 써 있지. f'(의 x. x가 뭔지 모르겠는데 프라임은 어떤 0보다 크다면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이게? 프라임을 했다는 거. 이게 0보다 크다면 그치? fx는 이 구간에 대해서 증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fx는 증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가. 이걸 2번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죠. 여기 음수. 접선의 기울기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가 원래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fx는 감소다 이거지. 감소. 이 내용을 미분을 통해서 이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함수 내용 풀 때 요거 이를 만족하면 막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그럼 여러분 이거 증가함수다라고 눈치채고 풀었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막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앞으로, 그치? 그럼 증가함수라고 눈치채라 이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 감수함수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감수함수다, 그치? 자, 요 내용을 좀 구별하는 게 여기 어딘가 써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자, 못 찾겠다. 그치? 선생님이 쓸게요. 자, 지금 어떤 x값이 있어. 첫 번째 x가 a가 있어요. x가 a. 그치? 함수 지금 막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 어떤 점을 x라고 a라고 잡겠다 이거 x라고 a. 그랬을 때 이게 a일 때 얘가 증가라면 f 프라임 있죠. 프라임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든지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구간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얘를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 증가 또는 증가함수. 이 함수란 말은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냥 증가만 얘기해도 돼요. 증가하고 증가함수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하고 증가함수는. 두 번째,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반대로 f 프라임에다가 a를 넣었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가 포함되어 있는 그 구간 안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소함수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여기 어디는 어떤 잡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나오고 있죠. 여기 접선의 길이가 음수 되다가 중간에 한 번씩 0 되고 뭐 중간에 한 번씩 0 되는 게 있더라도 어쨌든 이 전체 구간을 보면은 얘는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 무조건 내려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감소 또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가끔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요거랑 조금 구별되는 게 요거다 이렇게. 첫 번째 x 이퀄 a에서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증가 상태다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증가 상태. 그럼 증가 상태라는 건 그 순간을 보는 거야. 순간. 그 점, 이 A라는 점 한 군데만 본다는 소리고 위에서는 구간을 본다. 이 A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 이해됐어요? 구간에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0대도 몇 개, 0대 한 뭐 100개쯤 0대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양수가 됐으면 그냥 증가함수야. 중간중간에 0 되는 데가 있던.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데만 없으면 돼요. 음수가 되는 데만. 그럼 증가나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증가 상태라가 그러면 그 순간이에요. 점을 말하는 거야. 순간. 알겠죠? 그래서 얘는 f 프라임을 구하면 무조건 a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태는 점이야. 그래서 등호를 빼야 돼요. 등호를. 알겠죠? 등호를. 반대로 두 번째 똑같은 말인데 x 이퀄 a에서 만일에 감소 상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문제 써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상태는 항상 순간이야. 점을 말하는 거야. 점. 알겠죠? 증가나 증가함수는 구간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증가 또는 증가함수는 구간. 이렇게 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점을 말하는 건 상태라고 써 있어. 이해됐죠? 그렇죠? 감소 상태니까 얘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 확인하면 0보다 작아야 돼. 이때 등호를 빼셔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무조건 감소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태는 점이다. 상태는 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 저게 등호 하나가 여러분 부등식 들어가는 단어는 항상 그렇잖아. 등호가 여러분 성적을 가르잖아요. 등호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여기 부분이 헷갈렸어. 여기 부분이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헷갈렸는데 선생님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 친구 중에 하나가 김상태라는 새끼가 있어요. 김상태. 그 새끼는 얼굴에 점이 뒤지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걔를 그렇게 외웠어. 아 상태는 점이다. 상태하면 점부터 떠오르거든. 상태는 점이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여기 부분이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지? 얘네들 그렇게 할래? 친구 중에 상태 없냐? 자 상태는 점이야. 상태는 순간이야. 순간. 점을 말하는 점. 알겠지? 상태는 점이야. 알겠지? 김상태 점이야. 이해됐지? 점이야. 점. 그렇죠? 자, 증가나 감소 얘네들은 구간이야. 구간.
그래서 증가할 조건을 구하셔 또는 감소할 조건을 구해 거꾸로 내거든요 시험 문제를. 증가할 조건을 구하셔 그러면 아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감소할 조건을 구하셔 그러면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 증가 상태를 구하셔 그러면 등호 빼야 돼요. 알겠죠? 감소 상태를 구하셔 그러면 등호 빼야 돼요. 그 소리를 강조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지금 교재 앞쪽에 그걸 어디 체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어디 1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어차피 이 말일 거예요. 찾아보면. 알겠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살짝 넘어가 보면 이제 극대극소,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보죠. 뭐 함수 이번에도 대충 뭐 이렇게만 아무거나 막 그려보는 거 생각납니다. 막 이렇게 그렸어. 이런 함수도 있겠지 뭐. y는 fx라는 함수를 볼게. 그럼 뭐 이런 데서 우리 이제 지금 앞쪽에 배웠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다 양수다 이거야. 양수. 그러다가 여기서 아까 보였지 0 됐다가 또 넘어가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막 음수 돼.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x주가 같은 데가 있겠지? 0 됐다가 다시 또 양수 돼. 그러다가 여기서 또 0 돼. 0 됐는데 다시 양수 돼. 우리 요런 놈들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극대다 이렇게 극대. 요런 놈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소다라고 부를 거야. 극소. 그럼 여기는 지금 모양새를 뭘 따라가는 거냐? 이 앞에 거랑 또 비슷하게 따라가죠. 그래서 얘는 극대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봉우리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극대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극소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극대라는 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극대는 여러분 f 프라임 뭐 a라고 할까? a가 0보다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죠. 프라임이 0보다 커,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러다가 0 됐다가 음수되는 거 아닙니까? 프라임이 양수에서 프라임이 갑자기 음수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알겠죠? 그 찰나, 그 순간. 그때 x equal a는 우리는 극대라고 볼까? 그러니까 극대는 x 값 말하는 거. x 값.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는 a라고 볼까? a라는 점에서 요 점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0을 한번 거쳐가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중간에 0 한번 거쳐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극대나 또는 극소를 이거 반대로 얘기할 건데 극대나 극소를 구하라 그러면 다 프라임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프라임이 0 되는 걸 찾을 거예요. 프라임이 0 되는 거. 왜냐면 0은 무조건 지나가니까. 미분 0 되는 값을 찾을 거야. 근데 정의는 약속은 정의는 0 된다는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야. 알겠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극대라고 그럴 거야. 극대. 그치? 그때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하냐? 프라임이 아니고 f 프라임이 아니고 f에다 그냥 a 집어넣는 게 함수값이잖아. 그치? 여기 함수값이잖아. 그때 우리는 극대에서 함수값이니까 극대값이라고 불러. 극대값. 요즘 이걸 시옷자 붙이거든요. 극대값. 옛날에는 시옷자 이거 안 붙였었는데 요즘 또 한글이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 또 극대값 이렇게 붙여요. 극대값. 어쨌든 극대값은 함수값을 말하는 거. 극대만 물어보면 그 x값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극대값. 자 반대로 f 프라임 a가 음수에서 f 프라임 a가 이제 이거 반대로 양수로 바꾸는 거. 여기 그래프로 말해놨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 음수 됐다가 0 됐다가 여기 넘어가면 양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음수. 그러니까 0을 한번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x는 a에서 우리는 그때를 극소라고 부른다. 극소. x값만 물어보면 극소를 구하라 그러면 x값만 그냥 대답하면 돼요. 알겠죠? 극소를 물어보면 그때 함수 값을 물어보면 a를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그럼 fa라고 해야 되겠지? 얘는 극소값이라고 해요. 극소값. 옛날에 이거 시옷자를 안 썼는데 극소값이랬는데 요즘에 시옷자 자꾸 붙이더라고. 극소값.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뭐다? 그때는 다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여기 위로 블록일 때 꼭대기에 해당되는 것만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 자, 그때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고요. 반대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는 극소입니다. 우리가 근데 가지고 노는 함수가 다항함수, 특히 섬차함수 가지고 논다 그랬잖아. 미분 파트에서. 그렇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 다항함수는 무조건 0을 거쳐가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는 전부 다 극값 물어보면 f'(x는 0 되는 x값만 찾을 거거든. 그렇지? 근데 정의에서는 우리 프라임이 0 된다는 말 하지도 않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내년이죠? 대학교 가가지고 원서 집어넣고 막 가서 막 구술 면접을 본다든지 면접 같은 거 볼 때 면접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극값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극값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는 순도 아니에요. 바뀌는 순간. 근데 프라임이 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프라임이 0 되는 거. 왜냐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게 다항함수에서는 뭐 프라임이 0 되는 데서 무조건 극값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과생들이 배우는 수학이잖아. 거기에는 다항함수 이상의 수학을 배운다고 그랬지. 그치? 뭐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네들만 미분해.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다 까먹었나? 걔네는 막 점근선 있어. 걔네들 막 대칭 이동하고 막 그러면 이 함수에 막 점근선 나오기 시작해. 그치? 그러면 걔네들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에서는 우리 극대 있잖아. 이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극대.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없어.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없는데도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 때가 많아 함수들이. 그치? 다항함수는 무조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0을 무조건 지나가요. 근데 복잡한 함수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알겠죠? 안 될 때는 있는 함수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이야. 이게 약속이야. 알겠죠? 극대, 극소의 약속.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극대값, 극소값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극값이라고 그래요. 극값.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극값.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극대값 구하시오. 그러면 극대값만 구하시면 돼. 알겠죠? 극소값 물어보면 극소값만 대답하면 돼요.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대, 극소 다 나오면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 나오면 다 구해갖고 다 대답해야 돼. 극값. 합쳐서 극값이라고 그래요. 극값은 나오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래. 나오는 대로. 극대값, 극소가 다 포함한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건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극대, 극소는 x값만. 그치? 다 프라임이 0 되는 걸 찾으면 돼. 우리는 3차, 4차 이런 것만 얘기할 거니까 미적 원에서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딘가 나와 있을 텐데 극대, 극소 첫 번째. 거기 극대극소에 우리 2번에 특히 이렇게 써있는 데 있죠. 거기를 체크하면 되겠네. 특히 2번 찾았니? 극대와 극소 가로 2번 있고 특히 함수 fx는 x = a에서 연속인 경우에서 답이 성립한다. 첫 번째 x = a의 좌우에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x = a에서 극대이다 이렇게 써있죠. 증가하다가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근데 거기에 프라임이 0이다 이런 말이 거기서도 안 왔죠. 이해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프라임이 0이다라고 꼭 풀 거야. 왜냐면 0을 지나가야 되니까. 양수다 음수라면 0을 꼭 지나갈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함수들이 앞으로 어려운 수학에서는 있더라. 이해됐죠? 그냥 미적 원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그 밑에 그 반대 거 써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를.
그치? 요거를. 근데 뭐 극값은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프라임이 존재는 0되니까 x값에서 극값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땐 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틀려요. 프라임이 0된 x값은 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 그게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려놓은 거야. 이거 보면요. 프라임이 양수됐죠. 여기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여기 0 됐잖아. 근데 다시 좀 넘어가면 또 다시 양수다. 그러니까 프라임 부호가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양수가 돼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우리 극값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로 변했던가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응수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는 거는 극대 또는 극소라고 하는 거지. 얘는 플러스에서 그냥 플러스.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안 바뀌었어. 0된 게 있었는데 그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극대 극소가 아니야. 이해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프라임 0 되는 거 안에는 저런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얘가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우리는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고 해서 이거 표로 막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막 여기 0 되는 값을 x 값이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음수였나 플러스 양수였나 여기 0 됐고 막 이렇게 찾아낼 그럼 얘는 그 값이야 이렇게 찾아낼 거야. 이렇게 계속 찾아낼 거야. 이런 표를 우리는 증가 감소를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는 증가표라고 하는데요. 증가표. 여러분 이제 미적 원에 자꾸 문제 해설지 같은 데 보면 표가 막 나와 있어요. 미적분에. 그치? 그걸 다 증가표인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증가표를 잘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리는 게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진 않는데 어쨌든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증감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감표. 이해됐죠? 그래갖고 거기에 밑에 우리 교재에도 거기 살짝 조금 나왔죠? 극대, 극소해놓고 표 조그만 게 막 나와있죠? 그게 증가표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프라임이 플러스면 증가합니다.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감소합니다. 그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다시 내용 부족하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증가감수 쪽을 먼저 봅시다. 근데 지금 40분이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 거야. 189번부터 적어볼게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